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법원 법사위 조사 여부를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는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 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한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정부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국형, 조항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 적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여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그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2024년 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피청구인의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발표하였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대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결국 피청구인의 과정을 모두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여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 특수전 사령관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 출입을 전면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한 국방부장에게 국회의장, 각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로서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활동의 자유를 배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입니다. 4.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과 권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심 좀 닦아라 이 개새끼야. 소추 관용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좀 닦아라 이 개새끼야. 대상으로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